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커피숍이 들어섰습니다. 22년 전 개방된 이후 첫 휴게 음식점인데 충청북도는 더 다양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7월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을 앞두고 보훈군이 철도 유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낸 충북 청주FC가 사실상 재창단 수준으로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25명의 선수가 떠났고 24명을 영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커피숍이 들어섰습니다. 민간에 개방하고도 20년이 넘어서야 처음 문을 연 건데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자리 잡은 전국 첫 사례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에 자리 잡은 카페 더 청남대. 넓은 창에 바깥 풍경이 한눈에 보이고 커피와 쿠키 같은 간편식을 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아이랑 같이 오면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장소가 생김으로써 청남대만의 향기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청남대가 커피숍을 여는 데에는 민간에 개방하고도 22년이 걸렸습니다. 충청북도에 계속된 건의로 지난해 8월 상수원 관리 규칙이 개정되면서 길이 열린 겁니다. 대청댐을 만든 이후로는 45년 만인데 상수원 보호구역 내 휴게 음식점으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커피숍에서 발생하는 오수만 따로 처리하는 시설을 별도로 또 옆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모든 오폐수가 단 한 방울도 대청으로 유입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커피숍을 첫걸음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메뉴나 청남대 고유의 제품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컵라면이나 기념품을 팔던 기존 매점은 철거하고 편의점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남대 커피숍을 규제 완화의 결실로 평가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더 다양한 시설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희마을과 이 청남대를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문제, 또 환경 교육을 위한 탐사선을 도선을 좀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마 전향적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한 해 80만 관람객이 찾는 청남대는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대표적인 국가 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 서원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제안은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의원은 지난달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동단체가 주 50시간 근무제 예외 논란을 빚은 반도체 특별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재벌 특혜와 과로 노동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가피하게 특정 분야에서 노동시간이 유연화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특별법 동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7월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을 앞두고 철도가 지나지 않는 보훈군이 요즘 철도 유치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가세해 1,000명 규모의 유치 염원을 과시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3만 농촌 지역에 1,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 교통이 없는 보훈군입니다. 철도역을 보훈군에 유치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철도 유치 활동에 나선 보훈군 철도유치위원회가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교통 불편을 공감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규모를 키웠습니다. 바닷가 쪽을 가더라도 애들한테 가더라도 대전이를 거쳐가지고 가야 되니까 보훈서 저 차를 타고
그래서 모든 게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철도 유치는 교통 편의를 넘어 지역 존립의 문제라며 사활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1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해 다음 달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 창출, 그래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본군의 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게 3만 보훈 군민의 염원입니다. 이들이 신설을 요구하는 철도는 청주공항과 보은을 거쳐 김천과 상주로 이어지는 2개 노선입니다. 지난해 5월 충청북도가 이들 두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하면서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노선이 구축되면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잇는 최단 경로가 생겨 교통이 편리해지고 지역 관광 자원도 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통한 국가 차원의 국토균형 발전 실현과 세계문화유산인 법주사와 속리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보은군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충청북도도 함께 나섰습니다. 청주공항에서 보은, 김천 노선을 지나는 5개 광역 기초단체의 공동 결의문 선언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발행하기 위해서 충청북도는 만사를 대처하고 이 문제를 1순위로 지금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건의한 사업만 약 160개. 경제성 및 균형 발전 등 평가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후 7월 중에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세종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전 당진고속도로 천마을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가 새해 들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천마을 IC 설치를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고 세종시도 경제성 검토를 위한 추가 용역을 진행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칭 천마을 IC는 하이패스 전용 IC로 대전 당진 고속도로가 지나는 세종시 가람동 일대에 추진 중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광역 교통수요 증가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세종시 주변에는 서세종 IC를 비롯해 4개의 IC가 있지만 모두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558억 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입니다. 다행히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올해 예정한 제4차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천마을 IC 설치를 포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대책에 반영되면 국비를 투입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재정난을 겪는 세종시로서는 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세종시도 천마을 IC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하면서 미래 교통 수요를 반영해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합니다. 2년 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이 0.88로 기준치인 1에는 못 미쳤습니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0집무실 설치 계획이 미반영된 상황으로 금년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 중추시설 등이 추진됨에 따라서 최적 대안을 마련에 필요해서 천마을 IC가 국가 주도 사업으로 결정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와 설계,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6년은 걸립니다. 오는 2031년 세종의사당 완공전 개통이 목표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지난 7일 오전 충주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으로 시설 피해 4건이 접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지진으로 타일 파손 2건, 돌담 파손 1건, 벽체 균열 1건이 발생했습니다. 충주시는 현장 조사를 벌여 피해 주택당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구호기금을 2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내 활성 단층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한반도 단층 구조선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 충청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반기 중 충주 지역에 대한 현장 지질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충주 지진을 계기로 충주시가 공공건축물을 비롯한 시설물 내진 설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현안 업무 회의를 통해 시설물의 내진 설계를 재점검해 미비점이 있는 곳은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 상황별 행동 대응 요령 교육을 위해 재미와 체험 요소를 곁들인 교육 캠프 개설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낸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 이름만 빼고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25명의 선수가 떠나고 24명을 영입하는 등 선수단을 대폭 개편하고 다시 도전에 나섭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 시즌을 준비하는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의 올해 첫 국내 훈련. 시즌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훈련만 가능합니다. 인조 잔디이기에 간단한 몸풀기와 패스 훈련이 전부입니다. 홈구장인 청주 종합운동장은 5월 초까지 사용할 수 없고 훈련장인 내수 운동장도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례적으로 한 달 넘게 태국 전지 훈련을 다녀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충북 청주FC의 가장 큰 변화는 선수단의 대규모 이동. 주전이었던 김명순과 윤민호, 베니시오 등이 다른 팀으로 옮겼고 최성근과 조수혁, 지연학 등 1부 리그 경험이 풍부한 자원들이 들어왔습니다. 25명이 이적했고 24명이 영입됐습니다. 남아있는 선수는 김선민과 이강한, 김병호 등 6명뿐입니다. 지난달 태국에서는 전술 변화와 새로운 선수들의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주된 훈련이었습니다. 전술적으로 많이 변화를 줬던 것 같고요. 다양한 리그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선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다양한 경험을 한 거를 저희 선수들과 얼마나 많이 융합을 하느냐가. 외국인 선수들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페드로와 마테우징요, 가브리엘 등 브라질 삼각편대가 공격을 이끌고 네덜란드 무대에서 활약한 왼발잡이 센터백 반데 아볼트로 수비진을 강화했습니다. I'm a left center defender, good on the build-up, so I like to have the ball, but also like thinking about the defend part and make the wall in the center. 지난 시즌 코치에서 감독 대행을 맡았다가 선임된 권호규 감독은 고향인 청주에서 자신만의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영리하게 공간을 지배하고 또 공수 전환이 빠르고 수비 조직에 있어서 좀 강인함, 그런 축구를 좀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창단 첫 해 8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지난해 2년차 징크스로 중하위권에 머문 충북 청주FC. 오는 23일 부산과의 첫 경기에서 개막전 승리 기록을 이어가며 2025 시즌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 곳곳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충주시 봉방동의 한 사무실에서 불이 나 96제곱미터 내부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9,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 20분쯤에는 영동군 양강면의 한 주택이 전소해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실 지붕에서 불이 났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마약류 익명검사가 다음 달부터 무료로 실시됩니다. 도내 보건소나 충북 마약퇴치 운동본부를 방문해 사전 설문을 한 뒤 소변 검사를 하면 필로폰, 대마초 등 6종의 노출 여부를 30분 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마약류 노출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검사자의 신상 정보를 밝히지 않고 결과 또한 비밀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겨울 충북 지역에서 고드름을 제거해달라는 119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접수된 고드름 제거 신고는 71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